반갑습니다. 태백산직입니다. 한눈에 보는 세계 철학사 사르트르 편을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르트르는 1905년에 태어나서 1980년까지 살았던 프랑스의 철학자입니다. 현대 프랑스를 대표하는 실존 철학자이자 작가입니다. 실존 철학자. 인간을 미리 규정짓는 본성 같은 것은 없으므로 실존이 본질에 선행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존이 본질에 선행한다. 그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은 자유롭도록 저주받은 존재이다. 행동에 있어서도 그 기준으로 삼을 무엇이 없기에 책임의 문제가 생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존재와 무가 대표작입니다. 자유롭도록 저주받은 존재. 자유로운 인간은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고 주장하는 사르트르입니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첫 번째 이야기. 20세기 프랑스가 낳은 세계 최고의 지성. 그는 누구인가? 20세기 프랑스가 낳은 세계 최고의 지성은 사르트르입니다. 하이데거의 영향을 받은 실존주의를 선언한 사람이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작가인 장폴 사르트르입니다. 1905년, 1980년. 그는 프랑스의 실존 철학의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프랑스의 실존 철학의 상징적인 존재, 사르트르. 사르트르의 철학은 많은 문학 작품과 연극을 통해서 전 세계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이데거의 실존 철학이 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나타났듯이 사르트르의 실존 철학도 1차 세계전보다 더욱 비참한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등장합니다. 1차 세계대전은 하이데거,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등장한 작품은 사르트르다. 1차 세계대전에 이어 또다시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극도의 혼란과 불안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절대적인 내면성을 추구하는 실존주의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절대적인 내면성을 추구하는 실존주의.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실존주의는 세계적인 조류로 각광받게 되는데 이 실존주의의 유행을 이끈 대표적인 철학자가 바로 사르트르입니다. 실존주의 유행을 이끈 대표적인 철학자. 사르트르는 내가 현실에 존재하고 있는 이상 자신이 무엇이 될 것인가는 각자 실존적 결단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현실에 존재하고 있는 이상 자신이 무엇이 될 것인가는 각자 실존적 결단에 따라야 한다. 실존적 결단. 또한 실존적 결단은 각자가 자유롭게 내릴 수 있으나 그 책임은 스스로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르트르는 내가 현실에 존재하고 있는 이상 자신이 무엇이 될 것인가는 각자 실존적 결단에 따라야 한다. 실존적 결단은 각자가 자유롭게 내릴 수 있으나 그 책임 또한 스스로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자신을 사회적 존재로 여겨 사회에 적극 참여 인게이지먼트, 적극 참여할 때 자신의 참된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사르트르는 1968년 5월 학생혁명, 1968년 프랑스에서 학생과 노동자들이 연대해 벌인 대규모 사회 변혁 운동입니다. 1968년 5월 학생혁명, 1968년 프랑스에서 학생과 노동자들이 연대해서 벌인 대규모 사회 변혁 운동이다. 이후 1980년 숨을 거둘 때까지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등 신좌파 운동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당시 프랑스의 사를 드골 대통령은 자신을 맹비난하는 사르트를 구속하라는 참모진의 건의를 받지만은 볼테르를 연행할 수는 없지라며 거절했습니다. 당시 프랑스의 사르트르 대통령은 자신을 맹비난하는 사르트를 구속하라는 참모진의 건의를 볼테르를 연행할 수는 없다고 해서 거절했습니다. 볼테르는 18세기 사상가로서 프랑스 지성과 양심의 상징적인 존재였습니다. 드골은 사르트르를 볼테르로 본 것입니다. 사르트르는 2살 때 아버지를 잃고 외조부 샤를 슈바이처의 슬하에서 자랐습니다. 아프리카의 성자로 불리는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사르트르 어머니의 사촌입니다. 그리고 사르트르의 평생의 반려자인 시몬 드 보바르 역시 프랑스의 실존주의 소설가이자 사상가이며 여성운동의 불길을 당긴 사람입니다. 사르트르는 2살 때 아버지를 잃고 외조부 샤를 슈바처의 스라에서 자라고 아프리카의 성자로 불리는 알베르트 슈바처는 사르트르의 어머니의 사촌이었다. 그리고 사르트르의 평생 반려자인 시몬 드 보바르, 사르트르의 배우자는 시몬 드 보바르 역시 프랑스의 실존주의 소설가이자 사상가이며 여성운동의 불길을 당긴 사람이다. 두 번째 얘기, 인간은 스스로를 창조하는데 존재 이외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 인간은 스스로를 창조하는 존재 이외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르트 철학의 핵심은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는 것입니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사르트르의 철학의 핵심 하면은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꼭 기억하시죠. 사르트르의 철학의 핵심은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는 것이다. 실존주의자들은 인간의 본질을 묻지 않습니다. 실존주의자들은 인간의 본질을 묻지 않는다. 그 대신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묻습니다. 실존주의자들은 인간의 본질을 묻지 않고 그 대신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묻는다.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사르트르는 인간의 본질이 어떤 모양으로 하고 나타나든 현재 엄연히 존재하는 모습이 자신의 실제이며 본질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르트르는 인간의 본질이 어떤 모양을 하고 나타나든 현재 엄연히 존재하는 모습이 자신의 실제이며 본질보다 더 중요하다. 현재의 모습이 자신의 실제이며 본질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서양 철학의 전통은 본질이 존재에 앞선다 인데 이를 완전히 뒤집은 거죠. 서양 철학의 전통은 본질이 존재에 앞선다 했는데 이것을 완전히 뒤집은 사르트르입니다. 사실 모든 것은 존재에서 출발합니다. 이것을 무시한 논리는 뜬구름 잡는 식의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존 혹은 존재가 먼저이고 본질이 그 다음입니다. 실존 혹은 존재가 먼저이고 본질이 그 다음이다. 우리는 본질에 대한 규정 없이도 이미 실존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녹음기의 본질을 묻는다면 소리를 담아두고 기록한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냐? 각자 나름대로 인간의 본질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꼭 집어 이것이다 라고 떠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실존에 앞서 본질이 결정되어 있지 않아서입니다. 탁월한 본질, 탁월한 존재의 의미는 없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실존뿐입니다. 존재하는 것은 실존뿐이다. 그리고 실존의 의미는 개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 실천, 사회 참여에 의해서 결정된다. 실존의 의미는 개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 실천, 사회 참여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유는 인간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무거운 짐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해야 하니까요. 신도 절대 이성도 아닌 불완전하기 짝이 없는 실존인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하는 현실은 고통스럽기 그지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신도 절대 이성도 아닌 불완전하기 짝이 없는 실존인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하는 것은 현실에서 매우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르트르는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란 해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형벌과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유가 형벌이다. 인간은 자유롭도록 저주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유롭도록 저주받은 존재다. 사실 자유는 인간에게만 있는 고유한 것입니다. 동물은 주어진 본능에 따라 행동할 뿐이지만은 즉자 존재, 인간은 자신의 삶을 의식하며 끊임없이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대자 존재.
인간은 자신의 삶을 의식하며 끊임없이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 대자 존재. 직자 존재는 자신의 존재 근거를 자신의 내부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직자 존재로 존재한다. 곧 인간을 제외한 모든 사물이 직자 존재다. 직자다. 반면에 대자 존재는 속이 텅 빈 존재로서 자신의 빈속을 채우기 위해 다른 무엇, 대상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자 존재인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로 속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달리 보면 인간은 자신의 삶을 새롭게 개척할 수 있는 자유를 지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삶을 새롭게 개척할 수 있는 자유를 지녔다는 뜻이기도 하다. 돌멩이나 강아지 같은 존재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던가요? 이런 존재들과 대자 존재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텅 빈 속을 외부 대상으로 완전히 채울 수 있을까요?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끝이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인간에게만 주어진 자유는 비극을 숙명으로 합니다. 끊임없이 외부 대상을 지향하지만 그때마다 그 대상이 자신의 존재 근거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넓은 사막 한가운데서 아주 심한 갈증을 느낀다고 합시다. 물을 마시기 전까지는 오직 갈증만 해소한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처럼 행동합니다. 즉, 물이 자신의 근거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라고 나는 자신의 근거를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갈증을 해소하는 순간 생각이 바뀝니다. 물이 자신의 존재 근거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갈증을 해소하는 순간 생각이 바뀌어서 물이 자신의 존재 근거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러면 또 다른 대상을 찾아 끊임없이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르트르의 대표작 존재와 무에서 말하는 무입니다. 존재와 무에서 말하는 무. 사르트르의 대표작 존재와 무에서 말하는 무. 이를 달리 표현하면 인간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주체로서 실존적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실존적 삶을 살아가는 존재. 반면에 직자 존재는 그 자체로 본성적으로 자기 충족적이기에 자유를 가질 수도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동물들은 배부르고 등 따서면 그걸로 끝입니다. 사르트르였습니다. 사르트르의 질의응답. 질문사항. 실존주의는 생철학을 계승한 사상이라고 하는데 서로 다른 점이 있습니까? 실존주의와 생철학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답변사항. 실존주의는 생철학과 마찬가지로 비합리적 경향을 띱니다. 실존주의는 생철학과 마찬가지로 비합리주의적 경향. 그러나 생철학이 생의 의의, 가치, 본질을 파악하고 삶을 역사적, 상대적으로 파악하려고 한 데 비해 생철학은 생의 의의와 가치, 본질을 파악하고 삶을 역사적, 상대적으로 파악하려고 한 데 비해서 실존주의는 삶을 개별적인 것, 현실적인 것, 상대화할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생철학은 생의 의의, 가치, 본질을 파악하고 삶을 역사적, 상대적으로 파악하려고 한 데 비해서 실존주의는 삶을 개별적인 것, 현실적인 것, 상대화할 수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실존주의는 삶을 개별적인 것, 현실적인 것, 상대화할 수 없는 것으로 봤다. 실존주의는 삶을 개별적인 것, 현실적인 것, 상대화할 수 없는 것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철학이 삶 일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면 생철학은 삶 일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실존주의는 개인의 삶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실존주의는 개인의 삶에 관심을 가졌다. 이것이 생철학과 실존주의 철학의 서로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상 키르케고르와 사르트르는 같은 실존주의 철학자이긴 하지만 논조가 상당히 달라 보입니다. 사르트르와 키르케고르의
실존주의 철학자로서 다른 논조는 무엇일까요? 답변상 실존주의는 개인적이고 현실적이며 결코 상대할 수 없는 인간의 실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실존주의는 개인적이고 현실적이며 결코 상대할 수 없는 인간의 실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키르케고르와 사르트르는 모두 실존주의 사상가로서 개개인의 주체적인 선택과 결단을 강조합니다. 개개인의 주체적인 선택과 결단을 강조한 키르케고르와 사르트르, 실존주의 사상가들. 하지만 사르트르는 무신론적 실존주의의 사상가로 사회 참여를 주장하면서 인간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사르트르는 무신론적 실존주의 사상가로서 사회 참여를 주장하면서 인간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르트르는 무신론적 실존주의 사상가로서 사회 참여를 주장하면서 인간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사르트르는 실존주의를 유신론적 실존주의와 무신론적 실존주의를 나누면서 자신은 무신론적 실존주의라고 했습니다. 하이데거나 니체가 여기에 속합니다. 하이데거, 니체, 무신론적 실존주의. 반면에 키르케고르나 야스퍼스, 마르셀은 신앙을 바탕으로 이론을 전개하기 때문에 유신론적 실존주의라고 합니다. 유신론적 실존주의는 키르케고르, 야스퍼스, 마르셀입니다. 샤르트르의 실존주의 철학이었습니다. 태백산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